완전히 반전에 뒤집어서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최순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왜 그 얘기를 들었냐면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서원이란 이름으로 개명을 할 때 서원이란 말은 부처님께 맹세하고 세운 목표라는 겁니다. 그 서원이란 뜻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월호하고 연결을 진 것도 있는데 제보 메일에 어쨌든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더라도 부처님이라 하면 여기에서 최태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원이란 이름 내부에. 미륵보살. 네, 미륵보살. 이 미륵에게 맹세한 목표가 뭐냐. 네, 최순실이 이름까지 개명하면서 자기 아버지 미륵에게 부여받은 또는 맹세한 그 목표가 박근혜가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보살펴주고 받침해주고 구진일 해주는 역할을 맡은 게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서원으로 바꾼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메일이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김정필이나 기타 지금 소문들에 의하면 적어도 박근혜가 2명 정도를 잉태했다면 이들이 그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바로 밝혀지기 직전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쪽 패밀리에 그렇죠. 박근혜가 낳은 아이가 다른 사람의 호적으로 당연히 입적되어져 그렇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렇죠. 그런데 아이로. 이게 최순실의 악인이 아니고 최태민과 박근혜가 악인이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핵심이 박근혜지 박근혜가 불쌍하거나 공주여서가 아니고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그 패밀리 안에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이 이거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1980년대 초에 그때 전두환 들어왔을 때 합동수사본부 만들고 합수부라 그래서 그때 이학봉이 당시 보안사령부 처장이었는데 그때 신동아 인터뷰 나온 내용 하나 읽어드려 볼까요? 그때 이제 그 군부가 최태민을 조사한 건데 지금이랑 아주 비슷하네 생각해보니까 전 관계 재계 전방위 로비, 정부 공기업 정치권 군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 그리고 최태민은 기업인을 구국봉사단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이들로부터 1인당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입단 찬조비나 삥을 뜯었다는 거지. 네, 월 200만 원의 운영비를 받는 식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 이 단체는 행정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의 동단위까지 조직을 확대해 300만 명의 단원을 확보했다. 이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재단? 맞죠? 아주 비슷한 스킬이고. 아니 그거는 김재규가 이제 밝힌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사회 곳곳으로부터 그 구국봉사단이 삥을 뜯었다. 그런 원성이 자자하다. 그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구국봉사단을 활용한 최태민의 부정행위 의혹을 상세히 제기를 했는데 횡령이 14건이고요. 그 당시 80년에 2억 2,135만 원 정도 되고 사기가 1건, 변호사법 위반 11건,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가 13건, 이권 개입 2건, 융자 관여 3건 등 이걸로만 보면은요. 당시에 이 정도 군부에서 수사를 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탈탈 틀린 거라고 보이거든.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 잘 하셨는데 지금 그 새마을봉사단이나 유경재단 같은데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악의 뿌리를 키워왔던 악의 싹을 키워왔던 근원지를 저는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번 이 사건이.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40년 후에 정유라가 또 대통령에 도전합니다. 그들은 한 번 그런 악의 맛을 본 아이들은 또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엘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파헤쳐서 근원까지 가야 된다. 최태민의 뿌리까지 가서 이것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역사에 기록한 다음에 그들의 패밀리들이 국내에서 못 살면 차라리 망명의 길을 선택하더라도 망명의 비용은 국민들이 걷어주겠다. 그럴 마음도 있다. 하지만 지금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그 독재와 친일의 정말 숙명적인 뿌리, 악의 뿌리, 박근혜의 일가, 박정희에 둘러싼 이 뿌리들을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또 40년 후에 정유라가 대통령에 전 도전한다. 또는 정유라가 아니더라도 또 숨겨놓은 그 누가 또 대선에 도전해서 이 나라를 또 말아먹을 거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이번에 반드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에피를 뽑은 이유도 이런 썬데이 서울 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사실은 그냥 루머에 기인하지 않고 정확한 역사적인 단절된 정보들을 하나로 결합해서 만든 추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주변 인물들의 양심선을 통해서 이 악의 뿌리를 끊지 않으면 또 역사가 왜곡될 거다. 약 10년 전인 2007년에 월간조선의 당시 이제 대선 국면에서 월간조선의 인터뷰를 한번 읽어볼게요.
기자가 묻습니다. 정윤회 씨가 2004년 6월 7일부로 국회의원 박근혜 의원 사무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요. 박근혜 답입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 성실한 사람이고 국회의원 당선 후 초창기 입법보조원으로 돕다가 몇 년 전에 그만둔 분입니다. 정윤회에 대해서 하는 네. 얘기죠. 다음에 또 질문. 고 최태민 목사의 자녀들 중 상당수는 박 후보 자택과 가까운 곳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기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모여 전에도 살았다는 거예요. 강남에 그쪽에 자택이 어딘지도 지금도 나는 모릅니다. 하하. 언론사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말 거짓말 잘하죠. 너무 거짓말이죠. 그때 이렇게 칼침 맞았을 적에도 최순득 그 집에서 머물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역의 말에 의하면 그때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 후보의 집이 이렇게 공개되었을 때도 갔을 때 보면 그러니까 2007년 이전의 이야기예요. 예. 갔을 때 보면 그 누군가 이렇게 막 서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냥 친척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박지만을 만나서 근데 그 시중 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칼침 맞았을 때 병원에 와서 막 속옷을 챙겨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저 사람네들 집에서 봤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친척이라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자기는 모른다 박지만이 동생도 모르는 네. 친척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최 씨 집안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네요. 박 후보의 유경재단 이사장 재직 시 최태민 목사의 5번째 딸이 어린이 회관 내에 근암원 원장으로 내정되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지금 최순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최순실한테 원장이라고 부르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내정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짐작 가는 것조차 없습니다.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박근혜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막 정직할 것 같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박근혜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도 사실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이거는 뒤집어 보면 박근혜가 악의 축이에요. 예. 모든 게 박근혜가 지금 그 악의 축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예.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임모 씨, 최태민 목사 5번째 부인 임모 씨와 임 씨의 전 남편의 아들인 조모 씨를 영남투자금융 전무와 영남학원 이사로 선임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 답입니다. 그분은 당시 이미 70대 할머니이자 평범한 가정주부로 평생을 살아온 분이었기에 전무로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전무로 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모 씨가 그런 과적관계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질문. 박 후보의 현 거주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최태민 목사의 집이 있었는데 후보의 거주지 이전이 최 목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은요. 집이 거기였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지만 성심껏 답변을 드리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를 생각하니 여간 불유쾌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때 이제 기억이 나요. 그때 저런 뭐 질문이 오가는 것을 보고 또는 이제 이게요. 나중에 후보 이렇게 나왔을 적에 토론 때도 막 그런 상호 질문에서 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가 계속 질문이 돼요.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에게 초창기에. 근데 그때 일반 사람들은 저 내막을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듣고 있으면 되게 재미가 없어.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내용에. 뭘 자꾸 기자들은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관계가 없다고 황당하다는 식으로 딱 잡아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질문 자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걸 왜 묻지? 왜 정치인에게 저게 왜 중요하다고 저걸 자꾸 저런 식의 질문을 하지? 그거 자체를 맥락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저걸 또 묻지? 계속 이런 식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로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보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기자들은. 일부고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는 그런 것도 물어봐요. 유경재단인데 실제로 최태민이 유경재단 엄청 관여를 했거든요. 그렇죠. 다 주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령이하고 지만이는 미쳐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게 물론 그것도 불법이긴 하지만 박정희가 물려준 재산을 다 그쪽에 그냥 갖다 바쳐버린.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유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알려진 것만 3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중에는 박근혜 차명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있겠죠. 네. 그래서 박근혜가 지금 정치인으로는 공식적으로 뭐 지금 정확히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십억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최태민이 대단한 놈은 대단한 놈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인을 5명이나 데리고 있는 새끼가 원래 6명 아니야? 그러니까 6명이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을 데리고 있고 그의 산하에 자녀들이 수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를 축적하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다가 박근혜를 통해서 이 5가족을 6번째 부인으로 추정되죠. 영적인 부인. 그렇게 합시다. 둘이 떡친지를 모르니까. 어쨌든 영적인 부인이라고 밝혀진 거니까. 이 양반아, 떡은 영적인 게 돼야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어쨌든 그래서 나머지 1부터 첫째 부인, 5째 부인까지 다 자녀들까지 먹고 살게 만들어버리는 이 스킬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최태민이. 어떻게 박근혜를 구워 삶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독재의 결과로 받은 많은 돈들이 최태민의 산하의 부인들에게 나눠주고 그 자녀들이 호가호위 할 수 있도록 텃밭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박근혜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게 곧 최태민과 박근혜의 영적인 결합이 어떤 서온이라는 이름을 개명하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 큰 중심으로 박근혜가 서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최태민, 최순득은 자기 아버지 최태민이 물려준 영적 지도자로서의 애우를 박근혜가 받은 게 아닌가. 이게 이후에 밝혀질 최대의 이슈입니다. 저는 다른 지점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아까 사적인 이야기 많이 털었는데 그런 관계들을 통해 가지고요. 특별법 만들어서 부정으로 벌어들인 돈들은 몰수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거는 뭐 수사관 한 20-30명 갖고 안 되고요. 범국민적 수사단을 꾸려서 시민사회단까지 포함해서 정말 수백 명으로 이거를 전부 다 파헤쳐야 이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인터뷰를 보니까 박근혜 씨 굉장히 거짓말 잘하는 것이 느껴지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아마 이 박근혜가 거짓말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박근혜가 하는 것들은 어쩌면 바보 코스프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두 사람의 이익 관계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